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첩보에 따른 하명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먼저 어제 양측이 해명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 김기현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씨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고작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여러 그 종류의 비리에 대한 첩보였어요. 그게 뭔 대단한 첩보라고. 청와대 관계자와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이런 과정도 터무니없는 얘기, 터무니없는 얘기. 예,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에 해명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네. 자, 황운하 청장은 지금 뭐 들으셨다시피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하명 수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관계는 똑같아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달이 과연 적법하냐 아니면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각이 다른 거죠. 네. 지금 이 야권에서는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것을 감찰하거나 아니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했다라고 하고 이 감찰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경찰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명 수사라는 거죠. 그리고 직권의 범위에 넘어나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지금 청와대는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바와 같이 비위 첩보가 접수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봤더니 우리의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인 경찰에게 넘긴 것인데 이것은 당연한 절차이지 이것이 어떻게 하명 수사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첩보를 넘긴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여러 사안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입수하게 되는지 그 경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사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적어도 전달받은 정보 자체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어떤 일회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위를 종합한 것 같은 내용의 첩보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보의 전달이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이쪽으로 왔던 물이 이쪽으로 물길을 돌린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명수사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낙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정보 첩보만의 이첩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첩보의 이첩을 가장한 어떤 정치적인 의지와 힘이 실린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기소가 돼서 문제가 이제 밝혀지고 처벌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사실 문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첩보 내용에 따라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기소 의견으로 올렸지만 결국 다 무혐의 처분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당시 또 선거 정황에서 봤을 때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단순한 첩보를 이첩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해석을 해주신 거는 청와대라는 어떤 무게가 실려서 다시 이 첩보가 경찰에 전달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정보가 이동된 부분에 대해서 힘과 의지가 실렸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여기에 하나의 의지가 실려 있느냐를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별다른 의지가 없이 단순히 우연하게 어떻게 보면 관할이 잘못돼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실리는 것은 불가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당시에 이제 선거 정황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자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당시에 이 첩보가 어떻게 생성돼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첩보의 객관적인 형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첩보의 내용이 만약에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뭘 받았다라는 일회적인 첩보였다면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김기현 시장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첩보를 종합 망라한 내용의 그런 내용들이 전달됐다라면은 그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첩보가 전달된 것도 문제겠지만 이 이후에 수사 상황을 또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석연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받았는데 이 정보가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관할 있는 곳을 넘겼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요. 그 보고를 받았다는 거는 그러면 이첩했다는 정보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청와대가 관여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이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하명이냐 아니냐의 구별 기준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말씀해 주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그 보고의 문건의 형상도 있지만 네.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먼저 첫 번째로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는 게 과연 이것이 청와대의 감찰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이 정보를 청와대가 먼저 받았는데 넘긴 것이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당시에 시장 김기현 시장에 관련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을 청와대가 관여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고 그러한 만든 정보를 관할 기관인 경찰에게 넘겼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명 수사의 가능성이 훨씬 높죠. 두 번째는 지금 언제 이것이 정보가 경찰에게 넘겨졌느냐의 그 시점입니다. 예. 지금 검찰은 이 시점이 2017년 10월이라고 보고 있는데 10월에 경찰에게 넘겨지고 나서 불과 몇 달 있었던 그 다음에 3월에 지금 압수수색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일어나고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가고 재판을 받았는데 무혐의가 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3월에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 시점이 그러면 과연 이 정보를 전달했을 때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 목적이 선거에 개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단순한 정보의 이첩이냐 아니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명이냐 그러한 것들의 구별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또 결국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첩보가 이게 청와대에서 생산된 것이라면은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죠. 또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공교롭게도 그 사찰 대상이 울산시 공무원을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사찰뿐만 아니라 또 선거를 앞둔 부분 과정에 있었던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면밀한 수사가 당연히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첩보의 내용과 그리고 첩보의 생산 주체 그리고 전달 경위들을 고려를 해야 하고요. 또한 한 가지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울산지방검찰청 창을 했던 전 검찰청장의 말에 따르면은 예. 수사 지휘를 경찰에서 전적으로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단순히 이 첩보의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의 과정 자체가 적법했는지 적정했는지에 관해서도 면밀한 수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김기현 시장, 당시 울산시장이었죠.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인 송철호 시장, 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관계가 지금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의 시선을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기자간담회 같은 것들을 했죠.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의혹을. 왜냐하면 이 송철호 전 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막역한 사이다 이러한 얘기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인권 변호사로서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셋이 유명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선거에 나갔는데 여러 번 이제 2위로 낙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고 네. 그 당시에 또 조국 민정수석이 그 송 시장의 출마 때 후원회장도 맡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꼭 선출시켜야겠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러한 하명 혹은 정보 전달에 어느 정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 이제 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주장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러한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느냐.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있었던 황 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계급 정년이 바로 앞두고 있었는데 예.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계급 정년에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답 차원에서 이러한 수사를 했고 그러면 또 이 보답 차원 수사를 했는데 결국 수사를 해서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당선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대가로 이번 총선에서의 공천을 약속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의혹이죠, 주장의 아직까지. 의혹, 그러니까 예. 본인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는 하나예요. 정보를 전달했다. 네. 근데 이 정보 전달을 어떠한 목적으로 전달을 했느냐, 어떠한 경위로 전달하냐에 따라서 이게 하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또 조 전 장관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조 전 장관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위에 있었던 것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고 네. 그 당시에 정보가 이첩됐던 경위가 조금 특이하다는 게 지금 현재의 주장이에요. 박형철 전 이 비서관이 이러한 진술을 했다 검찰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네.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보도가 있는데 그 당시 어떠한 경위로 이게 넘어갔느냐라고 하면 박형철 전 비서관의 기억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억으로는 네. 이런 경위가 한 번밖에 없었고 딱 아. 유일한 사례이다라고 하면서 네. 예. 보통은 정식 공문을 등록을 하고 정식 공문 등록을 해서 이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 당시에 이첩과 관련되어서는 그 특감에 나와 있었던 파견 경찰에게 그 경찰이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서 이 경찰이 경찰청에 있는 특수수사 과장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까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고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하고 이상한 것으로 인해서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되어서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도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수사가 언제 이루어질지가 포인트인 것이지 예. 궁극적으로는 소환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선거 개입 의혹이 남아 있고요. 또 직권 남용, 나아가서는 권력형 비리로 밝혀질 수도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 내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